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연구원 모셨어요. 개그맨 정범균 씨,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똑소리나게 바른 말을 해주시는 분이죠.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동순교회 서정원 목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유턴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가족인 경우가 더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 봐야 하니까. 가족이 잘못했을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빛으로 내게 오소서 내 영을 정케 하소서 신이 주신 기쁨에 울게 하소서. 네, 오늘 주제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용서, 가족을 용서하고 싶어요입니다. 여러분 유턴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을 용서하고 싶다고 고민 사연을 보내와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를 이제 좀 용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뭘 용서를 해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어요, 저희 아내를. 저희는 이제 애가 둘이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딸은 이제 13개월 정도 됐고 아들은 이제 한 4살 정도 됐으니까 아들은 밥을 잘 먹어요. 근데 딸은 이제 이유식이 끝나고 식사를 시작한 지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유, 힘들 때죠. 다 집어던지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을 먹을 때 아들 쪽에 딱 이렇게 딸 거 푸고 아들 거 푸고 아들 쪽에 본인이 앉아요. 그리고 제가 그럼 자연스럽게 딸을 제가 먹여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이게 우연이겠거니. 확 머리끝까지 나요. 이게 한 일주일 되니까. 이건 100% 계획적이다. 그래서 화를 한번 내려다가 저 영상을 보고 그래, 참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밥을 만들어서 퍼주고 내가 아들이랑 먹어야겠다. 용서예요? 또 다른 큰 그림이에요, 이건? 빅피처 용서죠? 빅피처 용서. 용서를 혹시 받을 일은 없을까요, 범균 씨가? 네, 저는 용서받을 일은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 사촌 형들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형들 지갑에 손을 조금 댔었어요. 뭐 200~300원씩 그 정도 됐던 게 저한테는 큰 용서를 지금 와서 구하고 싶어요. 형들이 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근데 너 형들을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할까요? 그럼요.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덕분에 한 명은 변호사가 돼 있고 한 명은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지금 장교로 잘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게 다 그때 저의 회개 덕분이 아닌가. 오히려 형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크게 서로 상처 주는 게 별로 없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프랭크 씨는 뭐 역시나 목사님 자녀이긴 한데 부모님을 뭐 원망하거나 용서하기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우리 어머니 화이트 라이 너무 잘해요.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프랭크 이것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믿음이 없어졌어요. 약속해도 선물 사준다고 그러셨는데 안 사줘. 1년 지나다가 나는 엄마 그때 나한테 뭐 선물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래? 알았어, 다음 달에 줄게.
또 나온다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한테 그런 거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진솔하게? 직접 말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 어머니 나는 뭐가 이거 있었다 얘기했었어요. 네, 어머니 뭐라고 어머니가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미안하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해결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네. 네. 그래도 좀 가정 분위기가 좀 쿨하게 서로 그러네요. 얘기하면 뭐 미안했다라고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고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사안도 있을 텐데 가족 안에서 용서가 더 힘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 상처와 가장 깊은 상처는 가족에게서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남이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하는 행동을 내 가족이 한다면 이때 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매일 만나니까 그런데 또 사과는 하지 않죠. 미움은 더 쌓이고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용서라는 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단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같이 계속 살아야 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차간에 불행한 거 아닐까요?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노력해 보려고 많이 해도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너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약간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하거나 가족 간에는 인연을 끊고 안 본다라는 이야기도 그건 더 간혹은 큰 하잖아요. 비극이니까. 네. 근데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선택일까는 물론 개인의 몫이겠지만 용서를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토대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따님의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빠의 바람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엄마를 지켜보며 자라야 했던 30대 후반의 크리스천 자매입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그 긴 세월 참고 사는 엄마를 보면서 절대 결혼 따윈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아빠는 절 볼 때마다 결혼을 하라고 성화를 하십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남자를 못 믿게 됐는데 마음 같아선 왕래도 끊고 싶지만 엄마 때문에 겨우 참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빠라는 이유로 용서를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외도를 했던 아버지께 받은 상처 때문에 엄마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서 결혼 자체가 힘든데 또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자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매한테는 뭐 사실 뭐 어떤 위로를 해줄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세상의 남자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자를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 자체는 도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빨리 남자를 일단 만나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만나라. 아빠 때문에 자꾸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좀 만나서 결혼해라.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상처가 치유가 되기 전에 만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처를 계속 치유하려고 하면 언제가 치유될지 모릅니다. 빨리 다른 아픔으로 차라리 갈아타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아빠에 대한 아픔을 남편의 대한 앞으로 아픔. 빨리 그냥 갈아타는 걸로. 아니 저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에는 저도 찬성인데 다른 이유로 범균 씨는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다라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버지와 같지 네, 다 않고 똑같지는 한 여자에게만 헌신하고 좋은 남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아버지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로 남자를 찾아야지 하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남자를 보는 그 관점이. 근데 그렇게 일단, 남자들이 형편없나요? 아니 남자들도 좋은 남자 많죠. 하지만 이 사람은 1년에 2년에 이거 다 알아보기 힘들어요. 몇 개월에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내 아빠에 대한 상처 차라리 남편에 대한 상처를 갖고 와라. 그럼 아빠를 용서할 수 있다. 지금 이호선 교수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정모문 씨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알러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징어를 계속 먹어라. 그렇게 이기는 수밖에 없다. 뭐 아니요, 이런 의미인데. 더 독한 문어를 먹자. 이렇게 대왕 오징어를 먹어라. 뭐 이런 건데 제 비슷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평생 아버지가 외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이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서는 이제 집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얼굴만 떠오르면 구역질이 나는 거야. 아이고. 그 구역질은 뭐냐? 아버지는 불결하다는 거거든요. 구역질의 근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용서는 하셔야 됩니다. 전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 아버지의 고생만 본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딸로서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다른 사람에겐 도무지 말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그 지나간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내담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애쓰는데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도움으로 그 때를 만날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용서를 조금 미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건 전 뭘 권했냐면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생활비는 보내줬대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일단 그것만 인정하자. 대신에 이거 인정한 상태에서 일단 가자. 아버지를 용서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용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 과정을 밟기 위한 심리적 준비 단계부터 천천히 해가지고요. 4년 걸렸습니다. 4년. 근데 4년이면 좀 빨리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좀 반대로 해석을 하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가 참아라 라는 용서를 강요하는 것 또한 그건 2번 고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옳은 판단이나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어도 나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평생 외도로 상처를 준 아버지를 4년 만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생의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문제가 풀어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왜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스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바람이라는 건 너무 잘못된 거고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오늘 좀 날씨가 좋으니까 바람을 펴야겠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아빠도 분명히 어딘가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를 한 번쯤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아빠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야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부모님의 라는 이유로 용서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부모라는 이유,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첫째는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명의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행위에 대하여 그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우니까요. 나중에 어느 정도 치료 과정 속에 나가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시청자 사연 중에는요, 친부모가 아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상황극으로 분위기 전환할 겸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서 어렵게 큰 저를 못마땅해 하신 시어머니 반대에 정말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스러운 신혼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는 집골이 이게 뭐니 이게 없이 자라서 도대체 안목이 없어 안목이. 아유 번듯한데 장가 보내려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어쩌다가 저런 애한테 와가지고. 부모님 말씀이 좀 너무 지나치세요. 뭐? 지나쳐?
아주 시어머니한테 아주 대들고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 건데 임신 기간 중에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결국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지냈는데요. 몇 년 후 손주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용서는커녕 마주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고 받은 사람만 안다는 케이스가 이 맞아요.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프랭크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며느리? 다시 만나야죠. 시어머니니까 사람이니까 잘못돼도 만나야 돼. 우리 편화 안으로 in peace 살아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네. 만나야 한다. 범균 씨는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디어 이 가족이 조금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봐요. 애만 처음에 못 가시겠으면 애만 보내세요. 집 앞에서 어머니 손자 이렇게 보세요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자유 시간에 좀 즐기는 자유부인으로 좀 즐겨보시고.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라. 네, 그럼요. 왜냐 실리를 택해줘야 되거든요. 내 상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실리를 좀 택하고,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어머니가 왔는데도 폭언을 계속한다. 또 막말해요. 아유, 애를 뭐 배운 게 없어서 애를 이렇게 키웠지 막 이렇게 막말하신다면 어떡할까요? 바로 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해야죠. 더 이상 당신의 손자 볼 수 없습니다. 톡 보내줘야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보고 싶으면 폭언이 이게 얘한테 상처였구나 그때 아시겠죠. 저는 좀 자극을 서로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 고부 사이의 용서가 참 힘든 게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또 가족으로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는 널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용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용서가 될까? 어떤 집안은 만나서 회복이 되는 집안이 있어요. 만나도 회복이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양쪽 집이 다 건강해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분리가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례의 가족이 다 만나서 회복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재결합을 하는 이것만이 좋은 그림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장 좋은 그림은 있지만 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선도 있다는 거. 때로는 분리가 더 나은 답일 수 네네. 있다. 목사님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찬들은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고정화시키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요. 또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를 화해를 맺으시러 당신 몸 죽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그런 것이니까, 이게 지금 시어머니와 나와의 문제라 되었을 그때에도 사실 이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런다면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화목해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본 걸 종합해보면 시간이 일단은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라. 차선책도 있을 수 있지만 차선책으로 가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자. 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I don't get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In fact, I am told that a lot. 부부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가정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뭐 전화한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어떻게든 내가 참아야 된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봐서 이게
몸에 배인다고 하죠. 자기 각인되듯이. 목을 졸라갖고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살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그럴 경우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하고 네, 그로 인한 자녀들이 겪는 상처도 또한 너무 크더라고요. 용서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폭력을 당했다면. 근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성인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기혼 여성 100명 중 12명이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혼 남성 100명 중 8명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 경제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배우자의 폭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솔직히 주변 사례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수학이 너머로 들은 적이 있어요. 와이프 친구.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 술을 자꾸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참다가 남편을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남편이 맞은 경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 참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뺨을 후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오다 보니까 다음 날은 5분밖에 못 참고 또 바로 손이 나가더래요. 이게 습관이구나. 그다음에 참는 게 점점 줄고 오히려 폭력이 빨리 나가게 되는구나. 바로 손이 나가네. 본인도 자기가 놀랬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통화하는 거 제가 들었었거든요.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내 스스로 내가 좀 위험하구나 느꼈던 적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욱해서. 저는 일단은 한 번도 태어나서 이 주먹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물주먹? 한 번도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와이프한테도 막 화나고 이런 적 잘 없고,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나를 때린다고 한다면 저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용서 못할 것 같죠. 저도 한 싸대기 2대까지만 딱 용서하고 더는 내 3대부터는 진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 같이 싸우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한테 신고할 거예요. 저한테? 네, 저는 그래 상담 받을 거예요. 저한테요? 네. 지금까지 범균 씨가 저한테 한 걸 생각해보면 이걸 받아줘야 되나.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오세요. 아니요, 목사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아니, 폭력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제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케이스가 있어요. 한 집이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중학생이고 셋째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때리냐면 세워놓고서 주먹에다가 수건을 감아. 아이고 잘. 감은 다음에 수건을 적셔. 그 다음에 이걸로 애들 배를 때리는 거예요. 세워놓고 막내까지. 초등학생까지요? 네. 제가 때려.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애들은 그 광경을 때렸다는 엄마가 얘기를 또 볼 거 아니에요? 엄마가 봤죠. 봤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치료를 받으러 올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아내가 매일 맞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폭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쓰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그다음에 뺨을 때리더래. 그다음에 목을 조르더래요. 그다음에 발로 차기 시작하더래요. 그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다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폭력은. 그리고 반드시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기미가 보이면 아예. 그럼요. 때릴 때 바로 같이 때려야 되나요? 아니요. 신고해야죠. 왜 때려요? 때리면 안 되고 상호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시켜줘야죠. 그럼요.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사실 폭력에 있어서의 첫 번째 대응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사실 데이트 폭력을 그냥 지나치다 보면 이렇게 부부간의 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때부터 잘 이게 문제라는 걸 서로가 인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콩고가 체벌에 조금 관대하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때렸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할 수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해야 될까요? 보통 콩고 남자들 보통 아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나가서 술 마셔요. 술 마시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 거야.
술 마시면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아침에 어제 너 때렸으니까 미안하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서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술 마셔야 되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와이프들이도 장난 아닌데 타이콘도 배우고 남편이 때리거나 얘도 때려 그런 거예요. 그러다 경찰 오고 예. 경찰 오면 뭐해요?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그건 아직. 경찰 가고 다시 또 때리고 서로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경찰 간 다음에 다시 해. 기다려봐. 제가 이거 사실 아까 질문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오기 전에 여보 만약에 내가 여보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신고해야지. 그러면 왜 날 때려? 바로 더 그러더라고요. 저 같아도 맞으면 사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때리는 그 거는 잘못한 문제 해결을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폭력이 일어나기 전엔 분명히 이제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분명히 문제는 뭐 있었겠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문제가 폭력까지 부르게 되는 걸까요? 폭력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격적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의 폭력을 계속 보고 자랐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의 반응도 되게 중요해요. 배우자가 뭐 내가 때렸어 그랬더니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 폭력은 더 심해지고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폭력은 안 되고요. 두 번째, 특별히 첫 번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폭력은 첫 번째 폭력은 가장 늦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폭력은 가장 가혹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폭력을 당했을 때 겪은 이 아픔과 고통은 그 폭력을 가한 배우자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절대 때리지 마라. 때려서는 안 된다. 때렸을 때 당신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부부간의 폭력을 얘기할 때 지금 주먹으로 하는 폭력이 나왔잖아요. 그때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언어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도 나왔거든요. 이런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언어적인 폭력은 욕. 그다음에 이제 모멸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지를 알면서 그 단어나 문장들을 겁불리 쓴다든지 아니면 집안을 들먹인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 니네 집이 뭐 그렇죠. 정씨 집안. 정씨들이 문제야. 어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와이프가 애가 잘못하면 자꾸 정씨가 문제라 그러고. 저는 어렸을 때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쵸.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아빠가 미우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일련의 이야기들은 다 언어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신체 폭력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물리적인 폭력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먹뿐만 아니라 손바닥뿐만 아니라 뭐 미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폭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형성해 주지 않는다든지 일상 속에 이 버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근검 전략만이 옳다라고 믿고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 폭력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넓히면 학대까지 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 특히 부부 간에 여러 형태의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서라는 단어 쉽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에게 용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쉽지는 않죠. 뭐 먼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에 감격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하죠. 3F의 법칙이 say forgive, forget, forever. forgive 용서해라.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forget 잊어버려라.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서 안 했다는 거죠. forever 영원히. 이론은 그렇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그럼요.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연이나 사례를 얘기로만 들어도 정말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가족끼리 많이 주고받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용서라는 건 이제 뭐 사회적인, 제도적인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처벌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죠. 네, 그렇죠. 내 마음이 용서가 되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가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싶어요. 분명 용서하고 싶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연을 주셨을 텐데요. 용서하고 싶은 분들의 주제로 얘기를 나눠본 결과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forget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사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잊어버리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억을 또 다른 걸로 좋은 걸로 채워 넣어야 이걸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또 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보다 빨리 잊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용서의 다른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복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복수를 하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 생각을 해보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당사자가 처한 고통은 더 커지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다면 거기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를 택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간 꼭 미처 전하지 못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해주세요. 헨리 나우엔의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근데 한 예언자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성문 앞에 가면 모두 다 이 환자들이 그냥 자기 상처들을 다 내놓고 비명을 지르는데 꼭 한 분만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자기 상처를 하나만 풀었다가 묶으시는 그런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돌봐야 돼. 그가 바로 메시아다.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상처받았거든요. 다 우리는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파. 그리고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내놓지 말고 한두 개만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남들을 돕고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 마음에 믿고 의지해 보시고요. 용서가 상처받은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또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솔직하게 얘기 나눠주신 연구원 네 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용서를 위해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